수다수 수다수 여행자 수다수 수다수 여행자 수다수다 음성의 나경이 영미 영춘역의 소리는 미미 수다수다. 네, 광고주가 듣고 나중에 감동받으면 후원하는 내 맘대로 광고 시간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곳은 순댓국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건데요. 순댓국이 음성의 타박내 순대가 좀 유명해요. 오래됐고, 그리고 대소에는 대박순대라고 해서 요 몇 년 전부터 막 이렇게 막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곳은 금왕에 있는 고향순대집이라고 태생병원 맞은편에 있는데요. 원래는 시장동 한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거길 다녔던 것 같아요. 처음 음성에 왔을 때부터. 근데 맛이 변하지 않아요. 거기 지금 어머니가 하시던 거를 아들이 지금 서빙 보면서 이렇게 같이 가족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는 제일 주 메뉴는 그 순댓국인데 딱 들어가면 청국장 냄새가 나요. 청국장 냄새가 쫙 이렇게. 청국장도 팔아요? 네, 청국장. 청국장이 직접 그 집 어머니가 옛날부터 담가왔던 그 청국장이고, 반찬, 밑반찬 이런 것도 다 그 여기 어머니가 하시는 거고. 반찬이 거기가 반찬이 좋아요. 진짜 맛있고 다양하죠. 제철 채소들을 많이 이용하죠. 거기. 그래서 순댓국은 아주 이렇게 도시 사람들 입맛에 맞는 그 좀 담백하고 깨끗한 냄새가 내장 냄새가 안 나는 좀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좀 진하게 이 지역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딱 중간 맛이에요. 보통 우리가 순댓국 하면 동네 아줌마들은 돼지 잡는 날 그 마을 회관에서 한쪽에서 그 돼지 곱창을 다듬어서 끓여 먹던 게 그 순댓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한 맛으로 먹거든요. 진한 냄새, 그 내장 냄새, 꾸리꾸리한 냄새. 집에서 이렇게 그걸 헹궜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 돼지 똥 제거하고 이런 걸 다 집에서 했기 때문에 냄새가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 고향 순대는 거기에서 완전히 다는 아닌데 어느 정도 기본 순댓국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 돼 있고, 그리고 국물 자체가 되게 진하고, 양념에 노하우가 있어요. 양념에. 그리고 깔리는 밑반찬이 대단하고, 또 옆에 같이 주 메뉴인 청국장도 정말 정통 청국장을 먹으려면 거기 가야 한다. 나는 이 동네 와서 순댓국 먹을 때 좀 깜짝 놀랐던 게, 순댓국에 다대기를 넣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국물이 빨갛게 나오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거긴 자기가 넣어요. 거긴 자기가 넣어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 아예 하얗게 나오는 데도 많아요. 대박 순대집이라고 하죠. 대박 순대 아예 하얗게 나와요. 네, 자, 대박 순대. 태석도 아니. 고향 순대. 고향 순대. 금왕의 고향 순대. 대박 순대 사장님이 들었으면 자기네 집인가 하고 했을 텐데. 순댓국을 이제 오늘은 소개해 준 데가 순댓국에 대한 건데, 대소에는 대박 순대, 금왕에는 고향 순대, 음성에는 타박내 순대가 있죠. 다 이거 골라서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 후원해주실 분에게 후원해주실 분한테. 네, 성형뉴스 여벤져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2부에 함께 나눌 주제는요, 이게 페미니즘이야? 라고 했던 그 주제.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페미니즘이야? 이랬던 그 지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요, 페미니즘 했을 때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 반발 아닌 반발로 많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왜 여학생회가 따로 있어? 여성부가 왜 따로 있어? 그냥 어차피 같이 있으면, 그냥 학생회 같이 있으면 되지. 내 말이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돼서 이것도 좀 뭐 왜 여성가족부랑 이렇게 달라붙냐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왜 여성부가 따로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 의문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나는 일단 여성 문제나 여성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상황이냐, 우리가 지금 그것이 아닐 때는 분명히 뭔가 한쪽에 불균형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문제의 주체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성이라는 것들을 따로 모아갖고 기구들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뭐 여성의 날이 탄생한 역사나 뭐 여학생가 탄생한 역사도 다
여성의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 투쟁 과정에서 생긴 거고 여학생에도 어쨌든 대학 내 이런 불평등 때문에 생긴 건데 지금은 저는 오히려 좀 더 뭐랄까 실질적인 효용성으로 생각하는 게 여학생회가 이제 없어진 것도 많고 근데 사실 여학생은 할 일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대학 내에서도 이 성희롱, 성폭행 사실 지금도 되게 많고 큰 문제고 대학 내에 이제 성평등 센터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이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성평등 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학생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학생회가 있더라도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면 또 공격, 실질적인 공격, 남학생들의 공격, 그리고 같이 학비되는데 왜 여학생이 따로 있어? 그런 이제 공격들에 대해서 나서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지만 정말 청학생의 여학생의 후보로 나갈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적은 현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거꾸로 인식을 좀 바꿔보면 나는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사회가 괜찮아져서 필요하지 않다라기보단 이제 필요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어쨌든 여학생회가 아니라 여학생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사실은 총학생회에서 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그 여학생회에서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뭐 여성 휴게실을 만들어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의 뭐 실질적인 그런 편의와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근데 나는 그들이 해야 하는 것 중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성적인 인식을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문화 운동을 하거나 뭔가 그런 거에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총학생회나 이런 데서 같이 해나가야 하는 문제이지 않나. 근데 어쨌든 그 여성이라는 존재가 살면서 워낙에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에 언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룹이나 단체나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여학생이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학생이면 좋은데 그냥 마치 여성들만 모였다고 해서 사실 여학생이라고 나는 생각은 안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학생회가 될 수 있게 정말 그 여성 문제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여성들이 이런 문제가 있어,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런 단체가 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좀 운동하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도 다 골고루 관심을 갖고 이것이 여성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탄압을 하는 저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까지 돼야만 아니야. 대립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나는 해요. 그거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욕심인 것 같아. 이게 자기가 살기 급한데 딴 사람 아니야. 내가 지금 지난번에 여성주간 그때 할 때도 얘기를 했듯이 길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여성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성 억압의 역사가 상당히 길잖아요. 나는 이거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에 지금 뭐 이렇게 요만큼 티끌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는 속도감이나 이런 건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는 건 아니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여학생회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요걸로 좀 마무리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봐도 될까요? 두 번째. 요 부분은 이거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되게 큰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메갈오마드는 여자 일베다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네, 이걸 말하려면 먼저 일베의 배경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메갈과 워마드를 설명해야죠. 보통 얘기할 때 그쵸. 이렇게 길어지죠. 많이 길어지죠. 나오는 관점은 신자유주의화 이후에 어떠한 개인도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없을 때 희생양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일베가 찾기 시작한 게 무임승차자. 무임승차자는 대표적으로 여성, 그렇지. 군대도 안 가고 이런저런 사실 남성들이 생계를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뭐 장애인, 트랜스젠더 이렇게 비하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서 이제 워마드도
여성만 챙기는데 어떤 여성만 챙기냐면 생물학적 여성만 챙긴다. 그게 프레이지잖아요. 공식적으로. 게이도 안 되고 트랜스가 된 여성도 안 되고 장애인도 안 되고 다 안 돼. 오직 그 이제 이 전문 표현은 보지만 챙긴다. 여기 그 표현이거든요. 오직 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이게 왜 장애인은 거기도 안 돼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장애인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무임승차자라고 보는 거죠. 정상적이지 복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되니까. 복지? 그러니까 이게 이 신자유주의화 이후에 그래서 이 위험하네요. 우리나라의 내페미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게 있어요. 내페미 그리고 워마드 이 혐오와 싸움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여성을 개인을 호출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게 좀 너무 큰 문제 말하기 근데 어렵죠.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워마드의 방법이 잘하고 옳은 방법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분명히 잘못되었으나 근데 워마드가 어쨌든 굉장히 완벽한 미러링을 지금 선택하고 그것을 계속 강력하게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훅 더한 힘이 더해져야 어쨌든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문제라 나는 그 친구들이 그런 입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좋게 생각해요. 그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 모든 행동, 모든 단어는 완벽하게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지금은 보면 물론 그게 이제 잘못된 방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다 보니 계속 타겟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봐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워마드를 깊이 지지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워마드가 어떻게 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워마드가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인 반향이 얼마나 성차별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를 저는 역사적으로 급진적으로 갔을 때 정말 초급진적으로 갔을 때 결말이 썩 그 성과를 남기는 결말로 나아가진 않았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뭔가 선도적인 어떤 걸 뭔가를 이룰 수는 있다 하더라도 대중 전체를 다 같이 가거나 이루어지는 힘들어요. 반감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있고. 기존의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당황한 거죠. 우리나라의 당황스럽네. 페미니들의 생물학적 여성만 챙기는 네, 것에 난 그게 대해서 되게 위험하다고 기존의 봐요. 이제 페미니즘은 당연히 차별에 반대하고 억압에 반대하고 연대하고 이러는 건데 전혀 다르니까. 근데 좀 이해하려고 든다면 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사실은 같은 마음으로 일베라고 하는 그룹, 이제 거기 좀 힘들다. 공감하기 힘들지만 그만큼 내몰렸다는 느낌, 절박하다는 느낌이 저는 좀 세게 들거든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한 거야. 그리고 이것 말고는 저들한테 타격을 주면서 이걸 들어라고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것도 그러면 굉장히 전사로 이 있어요. 시대의 전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여성 아니야, 전사로? 그렇지만 이제 그게 과연 그 효과가 과연 들릴 법한 거냐는 의문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들리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이제 그 평화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운동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도 나는 내용이나 방식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요. 맞아요. 이 미러링에 대해서는 조롱하는 대상이 그 권력에 대한 그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뭉뚱그려져 있는 거야. 특정한 권력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스토리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그 무조건 생물학적인 남성이면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이 확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 이분법만큼은 내가 좀 되게 용납하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솔직히 남혐이란 단어가 옳지 않죠. 왜냐면 여혐과 무게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리고 솔직히 어떤 측에서는 또 페미니즘 안에서도 여혐을 미소진이로 같은 단어로 번역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어요. 물론 그걸 같은 단어로 번역하자는 분들 그런 역사는 이제 역사적으로 워낙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여성을 오히려 신성화하면서 여성을 이렇게 숭배하면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다 미소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시대의 여성 혐오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워마드에서 남혐이 일어났다 해서 남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남성들이 인터넷상이든 일상생활에든 여염을 하면 그건 정말 언제 내가 묻지마 살인 당할지 모르고 언제 내 얼굴에 나체가 달린 게 유포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니까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상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남성들한테 실질적인 물리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응을 볼 때는 저도 워마드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근데 페미니즘 안에서 되게 우려하면서도 지켜보면서도 함께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함께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함께 가는 부분이라는 건 이들이 그러니까 워마드 안에서도 난 페미니스트 아니야. 나는 진짜 그냥 그 보지만 챙기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이 꽤 있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들과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똑같이 일배 상대 안 하는 것처럼 얘기 상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러기에는 안타깝다. 그러기에는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더 깊이 다가가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나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재밌는데? 너무 다양하잖아. 그죠? 그래서 나도 그게 너무 다양한 층의 자기 선택들이 하고 있다는 게 난 그게 좀 재밌긴 이게 하네. 무섭긴 하죠. 왜냐면 이게 또 소수자 혐오로 가고 그 혐오와 배제가 계속 작동하니까. 근데 그거 가봐야 알지. 근데 뭐. 그렇게 갈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어쨌든 우리는 그 정도의 정상적 사고는 하고 사니까. 그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친구들도 사회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니까 아예 그냥 여성들만의 나라를 만들어서 살 거라고 아니면은 그런 이제 좀 변화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과도기라고 난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얼만큼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방향을 잘 잡아주고 그냥 개인의 분노에서만 끝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시스템화 시킬 거냐 그 문제지. 그거 갖고서는 도덕적인 비난이나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뀌거나 뭐 다른 내가 선택 나이가 확실히 많았나 봐요. 근데 걱정과 우려가 훨씬 더 많이. 예, 최근에도 성추행선 사건 놓고 얘기하는 건강한 방향은 이거죠. 너네가 이 빵조가리 하나 훼손했다고 천주교에서 들고 일어나고 종교에서 들고 일어나는데 그럼 너네가 성폭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빵조가리가 아니라 그 생명, 그 존재에 대해서는 너네 왜 함구해? 이게 건강한 방향이긴 하죠. 이제 이런 워마드가 어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강한 반응 그건 거죠. 워마드 미쳤다 이게 아니라 길을 찾겠지. 그죠. 한편으로는 진짜 미러링이 지금은 이제 미러링 하면 그거 자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신경 안 쓰게 된다면 일베가 솔직히 문제가 된 거는 광주를 비하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 전에 여성 비하 계속했지만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맞아. 네, 네. 맞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해야 돼. 워마드가 아무리 미러링을 해도 그게 정말 똑같은 상태라면 그럼 워마드도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어쨌든 내 자리에서 지금 뭐 사실 뭐 그들이랑 같이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함께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계속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그런 거죠. 주변에서 막 워마드에 대해서 그냥 앞뒤 가리지 않는 싸잡아서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혹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워마드는 워마드는 이렇게 한 게 맞아?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건가?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 질문은 잘 안 하지. 그렇지. 왜 그랬어? 왜 그랬어는 안 물어봐. 나 성추행 사건, 훼손 사건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워마드 이 친구들 정말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반대로 얘기를 이렇게 역지사지 정말 반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구나. 저기 종교계 안에 되게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막 이럴 때 그 피해자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것처럼 이렇게 막 방향을 일으키고 이러지 않았잖아. 우리 무신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거 성체 훼손한 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가 더 큰 암덩어리들도 사실은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그게 미러링의 기본. 그죠. 기본 효과, 방. 사실. 효과 방. 그래서 나는 저도 종교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종교적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게 권력이랑 굉장히 깊게 연결이 돼 있고 그게 나의 신앙과 동일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폭로한 거죠. 일종의 까발린 거죠. 근데 이제
까발리고 나서 나는 근데 이제 그냥 그분 이게 자기가 꿈꾸던 거를 그냥 했으면 좋겠어. 누군가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도 필요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그냥 그 친구들이 되게 짠한 거야. 어떻게 하면은 도울 수 있을까? 이 관점이 좀 저도 좀 그리고 강한 나는 거예요. 내 미러링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러링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이 좀 위험한데요. 워마드 안에 있는 반지성주의나 성찰 없는 것 그리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저는 이런 건 그거는 저는 정말 되죠. 반대하고 그리고 솔직히 제 주변에도 여성이면서 워마드에 공격당해서 그쵸.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이 여성인데 그런 트라우마 생긴 여성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거 많아요. 테러 같은 느낌 그죠, 아닐까요? 테러죠. 테러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의 공격은 테러잖아요. 그러니까 미러링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 견지를 하면서 미러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바꿔버리는 것만 남은 거야. 기계적인. 나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 난 무슬림들이 IS가 자살 폭탄이나 아니면 어딜 폭탄 테러를 해서 막 죽이는 것을 신의 이름으로 자신 되게 정의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법적인 면으로 살상이 되고 이러는 문제에 있어서 근데 근데 이게 모두가 나만 생각하고 있잖아. 워마드는 그런 왜 안 돼? 신자유주의 이후에 왜 안 돼? 워마드에서 그거는 결혼하면 안 되고 한남충에 애를 낳지 말아서 한남충을 멸절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게 내몰린 거야.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한편에서 말해서 너네가 안 낳으면 이제 외국인 여성들이 다시 그 위치에 가서 다시 애 낳아. 한남충은 어차피 살아남아. 왜냐면 여기 가부장제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젊은 영페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과 그리고 이 영페미들 공격하는 사람들 이제 꼴페미라 그래요. 왜냐면 꼴통 페미니스트 꺼져라 이래서 이 꼴페 이거 저도 진짜 어렵고 지금 페미니즘 안에서도 젊은 연구자들 안에서도 올드한 정말 페미니스트들은 다양한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같이 만나서 영해지시면 안 될까요? 영해져요. 영해지면 좋죠. 근데 진짜 같이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싶어. 네. 나는 영한 페미니즘에 지지해. 저는 심정적으로 저는 꿀페미에 가깝고 근데 저는 그게 옳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영페미 어쨌든 이 워마드 나는 그냥 중간에서 볼래. 재밌게 들을래. 버릴 수는 버리면 안 되고 외면하면 안 된다. 경청은 한다.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것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크고 복잡한 갈래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한 몇 마디로 정리하기 힘들 것 같고 이제 그 개인의 문제를 자꾸 시스템의 문제를 자꾸 개인화시키는 것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지점에서는 좀 같이 공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를 할까요? 어떠셨는지? 긴 터널을 지나가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는 게 요즘 좀 무거운 수다? 무거운 수다였어요. 생각을 많이 하는 수다. 사실은 이걸 막 수다로 풀어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무거운 마음들을 사실은 근데 좀 다시 담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한 심정이 들긴 해요. 저는 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좀 안전하게 충분히 얘기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따로 모일까? 아니 저는 이 사회에서 누구든 그냥 이걸 갖고 누구를 반대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래라고 그냥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평화주의자답다. 네. 저는 페미니즘이 정말 가장 큰 사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계 자체를 다르게 보는. 그러니까 지금 막 지역적인 논의들이 너무 많잖아요. 낙태에 대해서 미투도 제대로 안 되는 뭐 이런 거 싸우고 있는데 정말 크게는 정말 가부상제 자체가 변형되는 그날이 오면 정말 좋겠다. 되게 허황된 꿈이지만 허황되지 않죠.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냥 허황돼요. 내 대해서 못 볼 것 같은데. 내 대해서 못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허황되지. 내가 죽고 나서 되돌려. 뭔 소리야. 우리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은
자기 자신이 돌아가실 거 알면서 사과나무 다 심어서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허황된 꿈이다 이런 거지. 지금은 허황된 꿈이다. 허황된 꿈을 위해서 우리는 하고 있는 세대는. 거다 이런 거지. 그렇지, 무모하게. 무모하게 하고. 자, 어떠셨는지. 그래.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가 잠깐만. 미안해,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저는 안 하셔도 그냥 돼. 이런 이야기들이 어쨌든 또 한 번 나는 여성주의자예요, 나는 페미니스트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뭐 혹시 이걸 이렇게 많이 보시지 않겠지만 보시는 분들도 그냥 이런 얘기 일상에서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일상에서 좀 해야지. 그런 좀 약간 뭐 주춤하거나 이런 거 좀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 숨긴다는 게 되게 좀 쇼킹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페미라는 걸 숨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부에서 얘기했듯이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끌릴 수밖에 없고 나를 그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렇게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여성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페미니즘의 관점을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공격만 하고 너무 쉽게만 보는데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지금 낙태에 대해서 뭐 낙태를 합법화 한다고 막 사회가 지탄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부장제 자체가 여아 낙태를 조장해왔고 여아가 태어나면 살해해온 역사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얘기를 안 생각하지 하지. 않고 얘기도 안 하면서 막 여성의 뭐 자기 결정 어쩌고 막 생명을 어쩌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힘, 그걸 함께 보자고 요청할 때 좀 사회가 반응하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은 결과지 이게 원인은 아닌 거죠. 결과로서 왜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볼 수 있는 힘이 좀 있으면 함께 볼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만 마지막으로 네.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어쨌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혹은 들으려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너무 에너지는 쏟지 말자. 나는 진정. 너무 에너지 쏟지 말자.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거기에 소모해서 나를 막 혹사시킬 필요는 없다. 나를 그냥 지키는데. 나를 지키는데 힘쓰고 내가 페미니스트여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진짜 네.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뜨겁네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뜨거워서 네, 이 이야기로 같이 언젠가 좀 안전한 대화 공간이 좀 다양하게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에 대한 안내 잠깐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회는요, 이 성령원부터 여벤져스의 총 프로젝트는 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1회 됐고, 2회는 내 몸의 신경 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엽고 파릇파릇한 우리 중고딩 친구들이 같이 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음에는. 그래서 탈코르셋에 대한 운동이랑,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한, 아주 생리적인 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좀 게스트로 함께 해주셔서 에너지를 쥐어짜서 같이 해주신 동희쌤한테 박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신자유주의. 우리가 얘기했어 이런 단어들이 안 나오고. 그럼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